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기민주주의 쟁점과 개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합의냐 경합이냐를 공부해 왔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아렌트 모델, 그 다음에 무페 모델, 그 다음에 코놀리 모델, 이렇게 세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합민주주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아렌트 모델의 특징이 복수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일성을 거부하는 복수성의 출현의 공간으로서 정치적 공간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고 또 복수성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조하는 요소로는 화해와 조정의 정치를 요구합니다. 화해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복수성, 개체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계적인 해결을 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비판 대상으로는 이 보편주의에 대한 강압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아렌트 하면은 전체주의의 기원, 또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생각나잖아요. 이 아렌트는 보편주의에 대한 아주 치떨리는 분노를 갖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이상적인 공론장은 따라서 합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성, 복수성이 용인되는 공간 으로서의 공론장을 대단히 중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페 모델의 핵심은 뭐예요? 경합적 쟁투죠. 그래서 상대가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상대와 계속되는 긴장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경합적인 쟁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치를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를 보면 적대적 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해야 될 대상을 적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파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상대해야 될 상대, 그러니까 에너미가 아니라 opportunity, 그러니까 파트너, 입장은 다르고 이해는 다른 파트너로 상대를 이해했는데, 그런 적대성이 사라지고 상존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실현을 중시했고요. 강조되는 요소로는 적을 상대방으로 치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비판 내용을 보면 이런 그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배타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이 수기 공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몫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제되잖아요. 그런 사실상 배제에 의한 합의를 비판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에 대한 소멸적인 관점, 또 수기의 합리성과 보편성 및 절차적 중립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하면서 이 수기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내부에 권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자체가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 또 시간성, 공간성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통합적인 공론장을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공론장, 이 무페나 코놀리 같은 경우도 모두 공론장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원적 가치와 이해관계가 경합하는 의미로서의 공론장, 역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통일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론장이 아니라 다원적 가치와 이해관계가 경합하면서 유동하는, 변해가는 그 적대적인 그 열정들이 배제되지 않는 그런 공론장을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놀리 모델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대체로 무페의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에다 깔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코놀리는 어떤 부분이 강조되나요? 그렇죠. 새로운 다원성, 오래된 다원주의가 아니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원성에 대한 민감성, 세심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치적 공간을 안정된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들이 상호 존중되는 공간, 그러니까 오래된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 오래된 다원성과 새로운 다원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목표를 보면 다원지계가 확장되고 심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요소로는 경합적인 존중과 비판적인 성찰. 그러니까 경합에 대한 상호 존중과 그리고 경합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에 대한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핵심적인 비판 대상에서 이 코놀리는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빨아들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잖아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상적으로 생각한 공론장은 대립하는 정체성들 간의 관용적 태도가 조성되는 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모델이 갖고 있는 수기 민주주의하고 가장 큰 대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정체성이든 세력이든 입장이든 그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합리적 이성, 합의라고 하는 것으로 뭉뚱그려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원성을 유지하고 특수성이 유지되는, 보편성보다는 개체성, 특수성이 인정되고 용인되는 그런 공론장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아렌트로부터 시작해서 무패가 내용을 상당히 구체화했고 코놀리는 거기다가 다원주의에 대한 내용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합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합리적 대화와 논증, 배제 없는 합의 중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수기 민주주의는 배제 없는 합의를 중시를 하는데 이 배제 없는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배제,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실제로는 굉장히 굉장한 정도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 배제 없는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굉장히 많은 배제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성을 사실은 갖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현실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실 정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상호 경쟁하는 공간이라고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배제 없는 합의를 중시하지만 사실상은 언어를 통해서 이성적 논증을 통해서 합의에 도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 논증, 합의라고 하는 굉장한 정도의 통일성에 대한 입장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언어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호소를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배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말과는 다르게 권력의 불평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담론 공간, 여론 공간에서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문제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 제시를 하지 못한 측면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의 의미를 살펴보면 상이한 가치와 인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적인 공존 가능성을 고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정과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 혹은 차이에 대한 이론적인 재구성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이 삶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이 다원적이고 다양한 사회 자체를 어떻게 유지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경합적 민주주의하고 관련된 쟁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수기 민주주의의 이론적인 진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입장 차이들이 있는데요. 이 경합민주주의 자체가 이 수기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버전업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버마스는 이성적 토론을 통한 합의라고 하는 것을 초창기에 굉장히 강조했지만 하버마스 후기로 가면 드라이잭이라든지 여러 다른 이론가들이 출연하고 그들의 비판을 하버마스가 수용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합의보다는 다원성, 다양성에 관한 깊은 고민을 하고 그 내용을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든지 그 이후 작품들에는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버마스 역시 다원주의에 대해서 고민했고 경합민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내용상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수기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합의만을 지향한다는 단정은 지나치다. 합의를 위해 다른 요소를 배제한다는 단정은 역시 지나치다. 수기민주주의 역시 이론적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경합민주주의와 실제로는 방점에 있어서의 차이 정도는 존재하지만 수기민주주의 전체가 경합민주주의의 비판의 대상 내지는 이렇게 완전히 내용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역으로 이 경합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대립되는 주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지해 가면서 화해와 조정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경합민주주의인데 이게 있잖아요. 잘못하면 갈등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막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대적 갈등과 비적대적 갈등이 있을 텐데 이 비적대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적대적 갈등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무력화시키거나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거나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경합민주주의는 무조건적인 관용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훨씬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합적 민주주의가 상호 인정과 상호 존중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어떤 가치관이든 어떤 이해든 주장할 수 있고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 라고 하는 입장에 빠지다 보면 모든 것은 중요성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방향을 잃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에 빠질 수가 있고 가치 판단에 내적 판단을 결여할 가능성이 있죠. 내부적으로 한 국가든 한 사회든 무엇인가를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내적인 통일성이 유지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존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문제는 독립성과 자립성,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렇게 경합주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과제에서 이것이 통용이 될 수 있나요? 또 한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역량 안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어떻게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무정부주의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죠. 상대주의와 비도덕주의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기민주주의와 이게 조화를 좀 이뤄가는 것이 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수기민주주의가 과거에 이성적 논의와 합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배제되는 합의가 오히려 어렵게 되면서 합의가 하나의 강제가 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죠. 특히 힘 있는 자들에 의한 국가에 의한 합의 도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오히려 새로운 소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죠. 수기민주주의가 강화될 경우에 잘못 활용될 경우에는 말이 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그것을 강제하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측면으로 경합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대성을 대립과 갈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호 존중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함께 논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가능성조차도 오히려 없애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무책임해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합과 수기 간의 거리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경합민주주의도 수기 프레임을 전제하고 수기 모델 역시 갈등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갈등적 합의 역시 집합적인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 수기민주주의를 어떻게 다른 쪽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 다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경험의 누적이 필요한데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대립과 갈등이 심한 경우에도 그 대립과 갈등을 인정하는 부분과 또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합의한다고 해서 그 개체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죠.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대신에 상대 그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일수록 핵심적인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핵심적인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우렁더우렁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힘에 의한 압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민주주의 이론 역시 갈등과 적대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개념적으로 보완 관계에 있다. 합의와 경합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수기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의견 불일치를 어느 수준까지 감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경합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나옴으로써 수기민주주의가 자칫 이렇게 경화될 수 있는, 딱딱하게 형식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기민주주의와 경합민주주의는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상당히 현실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좋으셨나요? 이제 수기민주주의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사항 오늘 9차례였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담론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